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10월 20일 일요일입니다. 마침 오늘 조금 전에 오전에 보니까 중앙선거 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와서 이것과 현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앞으로 정치 행보 한번 엮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주간조선이 이번에 창간 51주년입니다. 그게 창간 51주년이라 창간 51주년을 갖다가 특집으로 그래서 매트릭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지난 16일, 17일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이 되겠군요. 이틀 동안에 이거는 전국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여기에 사는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다. 보니까 서울이 한 386명, 인천이 114명, 경기가 500명 보면 이제 샘플이 잡혔고요. 이 보니까 굉장히 보면 창간 51주년이다 보니까 공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ARS로 한 것이 아니라 전화 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무선 전화 80%, 유선 전화 20% 해서 1000명을 갖다가 하고 이제 여론조사를 했고요. 응답률은 11.2%, 그러니까 대략 한 9,000명 정도한테 전화를 해서 1,000명이 대답했다는 얘기죠. 95% 플러스 신뢰 구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오차범위인데 이게 보면 물론 전국의 여론의 동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남은 영남, 또 호남은 호남, 또 충청 각기 어떤 일정한 편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비해서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유권자들이 바로 서울, 경기, 인천에 삽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도 의석수만 해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의석수가 거의 절반에 다다르고 있죠.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물었는데 우선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염두에 두어야 될 항목부터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황교안 대표가 보면 얼마 전에 보면 삭발도 하고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나름대로 존재감 보이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늘 말씀하실 때마다 보면은 내려놓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수사, 즉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황교안 대표가 첫째 이 여론조사 결과, 이게 수도권 여론조사 결과가 좀 결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내려놓아야 될 것은 바로 본인의 기득권이다. 무슨 말이냐니까 당 대표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내년 21대 총선에 지역구가 되었던 비례대표가 되었던 출마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비례대표가 되었던 지역구가 되었던 총선에 출마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천명하십시오. 마침 지난 금요일이죠. 어제 그저께입니다. 10월 18일 D-180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월 20일은 D-178일 되는 날입니다. 사실 모든 국회의원들 지금 몸은 국정감사다 정기국회가 있습니다만은 마음은 다 공천 어떻게 받을까. 그래서 심지어는 당의 실세, 당의 권력자인 황교안 대표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황교안 대표 주변의 측근들한테도 귀신귀신 눈치 보기 바쁜 것 사실입니다. 이건 황교안 대표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 이회창 총재도 마찬가지였고 박근혜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당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있고 하니까 당대표도 당대표지만 청와대 정무수석 눈치 보기 바쁠 겁니다. 그런데 자, 이번 우리 주간조선과 매트릭스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가 43.1 수도권입니다. 못한다가 53. 그러니까 이것은 최근에 나왔던 갤럽이라던가 또 그 직전에 내일신문 또 그 직전에 중앙일보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은
크게 잘한다가 한 40대 초반, 못한다가 그러니까 잘한다 40, 못한다 55라는 이 정형의 틀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지지정당은 민주당이 38.8%,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22.6%예요. 왜냐하니까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국당이 더 오릅니다. 왜? 영남이 있기 때문에. 영남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 5개 지역의 인구 포션, 즉 유권자 포션이 거의 그게 보면 2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이 5점 몇 %거든요. 한 5.5% 되는데 광주, 전남, 전북 합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전체하고 호남 전체하고 대구, 경북이 유권자 수가 같습니다. 대구보다는 한 1.8배 큰 것이 부산, 경남, 울산이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면은 아마 지지정당 한국당의 지지율이 이보다 더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승패를 결하는 승부를 갖다 결정짓는 수도권에서의 한국당 지지율은 아직도 한참 뛰어도 더 뛰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결과가 여기 있어요. 자,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이 다시 뽑혀야 되느냐 아니면 물갈이를 해야 되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근데 수도권에서 물을 갈아야 된다 하는 사람이 54.8%가 갈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다. 현역 의원이 그래도 참 구관이 명관이다. 29.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지당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물을 갈아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는 비중이 무려 68%입니다. 그리고 15%만이 아이고 구관이 명관이다. 자, 황교안 대표님 결론 나왔죠? 내년 총선에서 4.15 총선에서 지금 이 나라를 이토록 망치고 있고 나라를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문재인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야말로 혁명적 물갈이 공천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뭘 해야 됩니까? 황교안 대표가 나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물을 갈겠다고 내가 기득권을 지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 또 내 측근들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 지나치게 아첨하고 황교안 대표한테 이런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공천 챙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순간 국민들 어떡하나요? 등 돌립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나는 내년 총선에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출마하지 않겠다 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신다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997년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와 김종필 대통령 후보가 DJP합니다. 당시 집권 여당에서는 강력한 이회창 후보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DJ를 의심하면서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 보나마나 동교당 권노합, 그 당시 권노합 감옥 가 있었거든요. 권노합을 비롯해서 그 옛날 동교당 가신들이 난리를 칠 거다 의심했습니다. 그때 감옥에 아직 가지 않은 한화갑 좌장, 그러니까 권노갑 다음에 좌장이죠. 한화갑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들이 기자회견합니다. 저희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떠한 지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반신반의하면서도 뭔가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되시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보면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야당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보수통합 얘기 나옵니다. 유승민과 합쳐라, 안철수와 합쳐라, 뭐 해라. 자, 거기 때 두 번째, 보수통합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무소의 뿔같이 뚜벅뚜벅 그야말로 자력갱생하십시오. 왜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주간조선과 매트릭스 코퍼레이션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등등 일반 보수정당이 대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느냐 했더니 바람직하다가 53.4%예요. 그럼 와 53%가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데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다가 39.8%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재밌어요. 그걸 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보수가 대통합되어서 새로운 신당이 나온다면 그 신당을 지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지지하겠다는 38.3 아니야 나 그거 지지하지 않아 55.6이에요. 놀라셨죠? 보수 통합하라면서도 막상 보수 통합을 하면 지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수도권 1000명이 지금 내년 총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황교안 대표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집권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을 지지하는 그런 총선이어야 한다라고 내년 총선 성격을 규정하는 사람은 불과 39.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여당을 지지해야 된다가 50.4%예요. 뭘 의미합니까? 아직 수도권의 마음은 냉랭하기 짝이 없다. 거기에다 실제 우리가 이제 아까 전 말씀드렸던 보수 통합하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 투표를 위한 사전 포석에 불과한 겁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특히 바른미래당도 먼저 손학규는 빼고 유승민 물과 기름 같은 사이인데 합칠 수 있습니까? 또 유승민이 그야말로 유승민 의원이 입에 달고 살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2016년 광화문 광장에서 가장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 보내야 된다고 목청 높여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안철수와 그런 유승민과 우리 황교안 대표와 또 저쪽 지금 보면 150회째 박근혜 대통령 살려내라고 아우성 치고 있는 조원진 의원과 또 여기에 김무성 의원과 이게 다 이른바 화학적 융합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난장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은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대통합 바람직하냐? 53.4가 바람직하다 해놓고 그러면 통합했을 때 지지할 거냐? 아니요.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55.6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 황교안 대표가 우선 기득권을 버리고 보수 대통합에 어떻게 보면 허상을 갖다가 깨버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바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과 독선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보면 황교안 대표 주변에 뭐 저희도 보면 이런저런 정보가 있으니까 알죠. 황교안 대표 주변의 측근들이 누군지 또 이른바 자기가 무슨 스피인 닥터인 양 또 뭐 재갈 공명인 양 이렇게 저렇게 황교안 대표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적잖이 있는 거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누군지도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간조선과 매트릭스 코퍼레이션이 여론조사에 차기 대선 주자를 물어본 거예요. 황교안 대표 몇 등일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2등 맞습니다. 1등은 누구죠? 이낙연 23.1, 황교안 15.2, 3등 이재명 6.3, 4등 안철수 6.2, 5등 박원순 6.0, 6등 심상정 5.4, 7등 유승민 4.9, 8등 조국 4.9, 9등 오세훈 4.8, 10등 홍준표 3.3, 11등 김경수 0.4, 아니구나 0.6, 그 다음에 이현주 0.5, 없다 11.6, 무응답 7.2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왜 버리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읽었던 이 사람 중에서 지금 우파 누가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
오세훈, 홍준표, 이현주. 뭐 굳이 뭐 보수로 우파로 넣어줍시다. 유승민 4점까지 넣어줍시다. 더하면 얼마 나오는 줄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28.7입니다. 그러면 이낙연부터 시작해갖고 김경수까지 다 합치면 얼마 나올까요? 52.3입니다. 2배입니다.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거론된 사람들이 결국 결선에 가는 사람은 한 사람씩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상정 나오겠구나. 심상정 별도 나오. 박원순을 지지하던 6.02. 박원순이 중간에 낙마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 나 투표 안 할래 하고 뒤로 자빠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낙연이 후보로 나오면 이낙연한테 붙는 거예요. 그 표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즉 현재 그 표 약 한 53%의 표를 지금 보면 이낙연이다, 이재명이다, 박원순이다, 조국이다, 김경수가 나눠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결국은 합쳐집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우파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15.2이고 그 다음이 오세훈이 4.8이니 말입니다. 키껏 빠져서 유승민 4.9를 넣어줘도 다 합쳐봐야 28.7. 정말 눈물을 머금고 안철수를 갖다 우파 쪽에,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 우파 아닙니다만 우파 쪽에 넣어준다 해도 34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좌에서 안철수 6을 빼도 거의 48입니다. 이래서는 2022년 아니 구슬이 서말이면 뭐합니까? 꿰 실이 없는데 황교안 대표가 나가서 나머지 다 모아봐야 28, 30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판에 사람을 갖다가 물론 키운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문호를 개방하고 더 많은 사람을 뛰게 해야죠. 더 많은 사람을 뛰게 해야죠. 지금 오세훈, 홍준표, 이현주 말고도 또 여러 사람도 나올 수 있게 빗장을 열어놔야죠. 근데 제가 듣는 바로는 보면 황교안 대표 주변 분들 혹여라도 예를 들어서 오세훈이 클까봐 저쪽 키 크고 잘생긴 김태호가 클까봐 또 TK에서 나름대로 어쨌든 뿌리를 갖다 내리고 있는 김병준이가 클까봐 의도적으로 좀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가급적 기회 안 주고 혼자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애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좌파 정부가 아무리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아주 힘든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을 갖다가 떨구는 것이 결국 지금 국민들이 2년 반 동안 그렇게 괴롭히고 앞으로도 2년 반을 더 괴롭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갖다 영원히 저쪽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마냥 그야말로 거지 나라를 만들 가능성도 있는 그들의 어떤 음모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교안 대표님,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사실 건가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명제경각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틀어쥐고 법대로 합시다 하는 말 그럴듯한 말로 하면서 그야말로 자기의 독재를 제도화하고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100년, 200년 집권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까요? 결국 여기에서 끊어내는 것은 내년 2020년 4.15 총선의 승리밖에 없습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는 황교안 대표께서 내가 긴 안목으로 보았을 때 하나리 미랄이 되겠다 희생정신 가지신다면 국민들도 보다 용기를 갖고 보면은 우파 또 자유한국당을 갖다가 성원하고 지지할 겁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황교안 대표 또 수많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용기를 가질 겁니다. 황교안 대표님 1957년생 아직 젊지 않습니까? 이제 60대 초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가령
이러저러 하다가 만약에 2022년 본인이 대통령 될 수도 있고 대통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또 5년이 있지 않습니까? 5년 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굳이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그야말로 침몰의 위기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구한 영원한 황교안으로 남을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우리 황교안 대표의 어떻게 보면 이제 178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하나하나 내부를 강화하고 자력갱생의 틀을 갖춘 가운데 우리 내부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가면서 그야말로 무소의 뿔같이 씩씩하게 걸어가 주기를 갖다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